안녕하세요. 유저 세그먼트와 이질적 처치 효과 강의를 맡게 된 박병수입니다. 저는 현재 넥슨 코리아 유저 프로파일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유저분들의 특징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유저 프로파일이라는 아카이빙 데이터 마트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유저 세그먼트를 도출해서 게임의 업데이트 방향을 제시를 하거나 유저분들의 이탈하는 원인을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책의 5장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에서는 이질적 처치 효과의 핵심 개념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질적 처치 효과를 통해서 정책적 개인화를 제안하는 좋은 논문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저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이질적 처치 효과를 활용하는 기법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이질적 처치 효과를 좀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나왔던 타노스가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타노스의 숨겨진 아들인 타노스 주니어가 등장합니다. 인과 추론에 관심이 많은 타노스 주니어는 아버지인 타노스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핑거스냅의 데이터를 잘 정리해 두었는데요. 타노스 주니어는 진정한 우주 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핑거스냅을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히어로들을 중심으로 날려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히어로를 처치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우주를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을지 타노스 주니어는 이제 알고 싶은 상황입니다. 타노스 주니어는 히어로를 평가하는 지표로 이제 범죄율을 선정을 했는데 만약에 범죄율이 높아진다면 그만큼 사회가 혼란해지고 자신이 세상을 정복하기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구인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은 스파이더맨이 있는데요. 과연 스파이더맨이 사망했을 때 범죄율이 얼마나 상승하게 될까요? 타노스 주니어는 그 범죄율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당장 알고 싶지만 스파이더맨의 사망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인과 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로 카운터 팩추얼, 반사실인데요. 동일한 스파이더맨이 생존했을 때와 사망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범죄율을 모두 알고 있어야지 스파이더맨이 사망했을 때의 범죄율이 얼마나 변할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노스 주니어는 우주의 평행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스파이더맨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사망 여부와 범죄율 정보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질적 처치 효과의 핵심인 CAT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의 개념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타노스 주니어가 실제로 알고 싶은 건 여기 이제 지구 1610b 스파이더맨의 사망 효과인데 이 한 명의 반사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우주에 동일한 스파이더맨을 모아놓고 사망했을 때 효과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병량을 이제 히어로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조건부를 두고 평균 처치 효과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타노스 주니어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 등등 여러 히어로들의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를 바탕으로 어떤 히어로를 먼저 없애야지 가장 효과적인 핑거 스냅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인 이질적 처치 효과 분석의 프레임을 확인했는데요. 계속 나오는 개념인 이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회기식을 통해서 처치 효과를 구한다면은 저기 처치의 개수인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 처치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 대상에 대한 기울기라서 ATE를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궁금한 이제 CAT가 아닌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타노스 주니어의 사례를 다시 보자면은 이런 형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ATE의 공병량 조건을 걸어서 처치 효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사망에 따른 범죄율 변화는 이제 ATE지만은 어떤 히어로가 사망했는가를 따라서 이제 저 범죄율이 얼마나 변하는지는 CA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처음에 봤던 회기식에다가 공변량 조건을 어, 회기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처치와 공병량 간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항을 추가해서 공병량에 따라서 처치 효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회귀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함수를 정의를 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근사값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걸 처치 하나가 증가했을 때 결과 변수가 얼마나 변한지로 효과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CAT는 개인마다의 처치와 미처치 효과를 모두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룹 수준의 지표로 처치 효과를 판단하게 되고, 그 모델을 사용한 예측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이 정확하게 CAT를 예측하는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하는 기법처럼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고 CAT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뒤에 모델의 예측값을 분위수 그룹으로 나누고 그 분위수 그룹별로 효과를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사실과 반사실을 모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룹 단위로 효과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위수 그룹별로 처치 효과를 시각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상승을 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책에서도 나왔던 차트가 나오는데 이제 분위 순서대로 점차 상승하는 형태일수록 이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X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위수 그룹에 대한 대표값이 이렇게 있는데, 이 대표값과 추정 효과가 일치할수록 이제 CAT를 모델이 잘 예측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먼저 효과를 추정할 대상을 선정을 하고 처치를 어떤 그룹에 해야 효과적일지 판단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공변량 조건에 따라서 CAT를 추정하는 모델을 생성하게 되고, 이 CAT를 추정한 예측 모델의 성능을 다음 단계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에서 주로 사용하는 MSE 같은 오차 지표가 필요하다면은 목표 변환이라는 편차 지표를 산출을 해서 오차 지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추정된 그룹 효과를 실무에 좀 적용을 하고 최적화하는 단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질적 처치 효과 분석을 활용을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좀 타겟팅을 하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례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여러 집단에서 다른 처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내일 체험 공제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적금을 하게 되면은 기업과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인데, 이 전체적인 논문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청년 내일 체험 공제 정책이 중소기업에서 청년 근로자의 근속 기간을 좀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득 감소와 같은 부작용도 동반이 되기 때문에 정책을 설계를 할 때 이를 고려해서 좀 정밀한 타겟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질적 효과 분석을 통해서 정책의 수혜자를 식별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유용한 방법이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사례에서는 인과적인 구조를 좀 도식화해 보자면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의 적용 여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 변수는 재직 기간 또는 월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변량은 이제 학력이나 성별, 산업군, 직종 등이 될 수 있겠고요. 넘어가서 논문의 상세 내용을 좀 보면은 저희가 책에서 실습했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모델을 평가하고 CAT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시각화 자료를 보면은 관측치들을 처치 효과 값에 따라서 좀 정렬을 하고 평균값을 이제 누적해가지고 모델을 좀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분위수 기준으로 하위 20% 그룹들은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가 마이너스 304만 원 수준이었지만은
상위 20% 그룹은 이제 CAT가 320만 원 정도의 처치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결과 변수는 이제 연봉이고, 이렇게 하위 그룹과 상위 그룹 간의 이제 조건부 평균 처치 효과를 비교를 함으로써 평균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점에 기반을 해서 다른 세부 그룹에서도 CAT가 적절하게 예측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공변량 들로 이제 CAT를 확인했을 때 내용도 나오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큰 정책적 효과를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학력 수준으로 나눠 봤을 때도 여기 노란색 분포가 이제 학사 그룹인데, 학사 그룹이 가장 높은 효과를 보았고,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이 더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논문에서 타겟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책에서도 타겟팅을 해서 만약에 이제 예산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큰 그룹에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이질적 처치 효과 분석을 통해서 처치 효과가 뛰어난 그룹에 집중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적었던 그룹에 대해서 왜 적었는지 파악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은 액션 아이템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의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동일한 처치라도 세부적인 조건이나 그룹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가 있고, 이런 점에 착안해서 좀 실무에서 설정한 목표에 맞게 이제 액션 아이템을 좀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저 세그먼트 관점에서 이질적 처치 효과의 활용 사례를 좀 설명해드리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저 세그먼트라는 것과 결합을 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유저 세그먼트는 왜 중요할까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특정 그룹에 대해서 이제 맞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간에 유저층은 절대로 모두 같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임 서비스의 유저가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그 10,000명이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어, 예를 들어서 그 10,000명의 사용자가 전부 20대 대학생 남성일 수는 있겠으나, 그 중에 반드시 플레이 스타일이나 성향 등은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저 세그멘테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세분화된 집단을 식별하고 또 그들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유저들을 나누고 특성을 분류하는 세그먼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실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세그먼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 기반의 세그먼트와 여러 가지 피처들을 활용하는 모델 기반의 세그먼트, 이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뭐 정확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메인 기반은 이제 수많은 형태가 있겠지만은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등급이나 구간을 나누어서 만드는 수직적인 세그먼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모델 기반의 세그먼트는 수평적이기도 하고 수직적이기도 하고 한 세그먼트이고, 이제 여러 가지 행동 변수들, 이제 피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 이제 세그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세그먼트가 존재할 수 있는데, 뭐 인구 통계학적 정보나 행동, 뭐 성향, 감정 기반의 세그먼트들이 다양한 기법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유저 세그먼트를 인과 추론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교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세그먼트에 따라서 이 처치 효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에 맞게 사전에 세그먼트들을 정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처치 효과를 측정을 해서 이후에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저 세그먼트는 주요 그룹을 나누고 CAT를 확인하는 형태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기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호 점수 매칭 방법에서 클러스터링 기반의 세그먼트 기법을 조합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선호 점수 매칭 방법에서는 이 전체 모수 내에서 세부 그룹까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그룹의 특성을 측정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링 기반의 세그먼트와 성향 점수를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세부 그룹별로 묶어주게 되면은 이제 동질한 특성을 가진 실험 대상자들끼리 모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위의 세부 그룹별로 처치 효과를 해석하고 또 비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처치에 대한 이질성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요 분석 사례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걸 좀 도식화 해보자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성향 점수를 계산을 하게 되고 두 번째에서는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군집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향 점수 매칭 부분에서 세부 그룹별로 군집이 구분되어진 이 선호 점수를 가지고 매칭을 진행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부분에서 처치 효과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소개했던 논문에서 해당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이질적 처치 효과를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이 마인드셋이라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이 미국의 고등학교 9학년 학생들에게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라인 성장 마인드셋 프로그램이 학업 성취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 이제 학교 크기나 뭐 성별, 인종, 종교 등을 다양한 측면으로 고려해서 이제 조건에 따른 처치 효과를 측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무작위로 선정된 76개의 미국 고등학교 내에서 9학년 학생들을 처치 그룹과 통제 그룹으로 이제 무작위 배정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클러스터링과 성향 점수를 조합한 방법으로 동일한 군집 내에서 성향 점수 매칭을 활용을 해가지고 매칭의 정밀도를 올리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보이는 자료는 이 단순하게 그냥 성향 점수 매칭만 활용했을 때랑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성향 점수 매칭을 진행했을 때의 샘플링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왼쪽의 경우에는 처치 그룹과 통제 그룹 간의 공변량에 대한 이제 평균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검색의 경우가 단순히 이제 성향 점수 매칭 하나만을 사용했을 때인데 이렇게 기준 0.1선을 좀 넘어가는 케이스들도 많이 보이고 이 평균 차이가 굉장히 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클러스터링을 조합을 했을 때 성향 점수 매칭 샘플링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보다 좀 아래에 들어가서 평균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성향 점수 거리에 따라서 이 처치 그룹과 대조 그룹 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처치 그룹, 검정색이 통제 그룹인데 오른쪽이 이제 클러스터링 군집 내에서 매칭을 활용한 것이고요. 이 성향 점수 거리에 따른 비율이 어느 정도 왼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사례의 결과를 보면은 총 6개의 클러스터들을 도출을 했고 그 중에 6번 클러스터에서 가장 고등학교 9학년 학생들이 가장 처치 효과가 좋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6번 클러스터 그룹은 이제 교내에 자체적인 마인드셋 그 교육 경험이 없고 개인의 집중력이 낮은 도지 학생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클러스터링을 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세부 그룹을 나눔으로써 일찍 처치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이 세부 그룹의 특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유저 세그먼트를 활용하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강의를 정리를 해보자면 동일한 처치 효과라도 특정 조건이나 그룹에 따라서 다르다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특징을 가진 유저 세그먼트를 정의를 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저 세그먼트 기반의 이질적 처치 효과 분석으로 세부 그룹을 좀 타겟팅하고 필요한 비즈니스 목표에 대해서 좀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족한 강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